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북핵 해법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비확산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고, 중국은 북한 체제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북핵 전략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핵무장론과 군비 강화론 등 대북 강경책이 나오는 한편, 남북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따라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국회 생생토크,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으로부터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벌써 열흘이 돼갑니다. 동북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북핵 해법이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북핵 해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토크에서는 북핵 위기를 타개할 해법에 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추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그 직선제로 4선을 하신 여성 의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여성 리더라고 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대통령도 또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여성 리더십이 점차 보편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우리 추 의원님께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선 그 대외적으로 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우리 사회에서 좋아진 반면에 또 나름으로는 그 여성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권의 이런 소수의 두각보다 정말 여성이 동등한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 사회에 제대로 참여하면서 가정일도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결혼 안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풀어지는 실질적인 여성 시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욕심이 많으시네요. 우리 추 의원님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제 주제가 북핵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 의원님께서는 북핵 대응책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연달아 여셨지요? 이렇게 한반도 평화를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 토론회 성과는 어땠습니까? 토론을 연달아 이제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북한 핵 실험 징후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긴급히 토론회를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태와 그 후유증 또 우리의 전략이 무엇이어야 하느냐였는데 막상 이제 핵 실험을 한 이후에 보니까 사실은 실효적인 처방이라기보다는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해야 된다 또는 우리도 화가 나니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논란, 강대강으로 가는 그런 목소리 키우기가 다분히 국내 정치적이에요. 국내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선 뱉고 보는 말이지 그 말이 한 번도 검증도 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이 어떤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핵 실험 이후에 차분하게 과연 북한 핵을 우리가 있는 그 실상대로 보고 어떤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토론회를 마련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 좀 속 시원한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유익하고. 그 추 의원님 보시는 지금 한반도 정세,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간의 그 이명박 정권 5년에서 너무나 이념적으로만 북한을 다루었어요. 북한 상대하기를. 그러니까 그전 민주정부 10년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어떤 민주정부 10년의 이념 성향 때문에
북한을 너무 봐줬다. 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북핵 용납이다. 네. 이렇게 정치 이념적으로 자꾸 각을 세우는 식으로 이명박 정부가 5년을 그냥 세월을 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사이에 북미 간의 접촉은 있었지만 예. 미국은 또한 역시 북한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 항상 중국이 신경 쓰지고 직접 개입하는 데 따른 많은 국내 정치적 여론의 부담, 또 북한이 이 안전보장해라, 경수를 지어달라 하면 또 돈이 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직접 부담을 지기 싫어해서 자꾸 몰래 만나고 몰래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오고 가지 네. 실질적으로 북한으로서는 얻어지는 게 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한쪽으로는 또 몰래 핵 능력을 키워가고 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고 해서 전혀 우리 손을 떠난 문제가 돼버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상당히 다시 우리의 그 어떤 레버리지, 네.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를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통일도 핵을 인정한다는 건 우리가 통일 전략을 포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이 민족의 미래와 민족의 어떤 생존에 담보된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코 북핵은 용납돼서도 안 되지만 네.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해서도 안 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미중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네, 보다 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최근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북핵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데 네.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해결될 네. 수 없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화로는 네. 뭐 해결하기가 네. 어렵다, 이런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북핵 문제는 대화로는 더 이상 해결이 어려운 건가요? 대화는 여러 가지 대화가 있어요. 네. 정말 토크쇼처럼 토크만 하는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쇼만 하는 거예요. 대화 쇼만. 네. 그러나 이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이 뭐냐를 가장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거는 바게닝인 거죠. 네. 서로. 네.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토크만 있었지 이행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 대화 틀을 불신하게 된 것이고, 미국은 또 대화할 때마다 거기에 조금 까다롭게 굴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 9.19 공동성명으로 어떻게 하자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과정 중에, 이행 과정 중에 실무회담에 나와서 자꾸만 이 검증의 대상을 확대해야 되겠다, 검증 방식이 틀렸다, 그러니까 검증에 대한 프로토콜, 검증 절차를 먼저 확보하고 그걸 담보해달라, 그래야지만 북한을 믿겠다, 이런 신뢰의 문제를 다시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지금 와서. 9.19 공동성명으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고 다 해놓고 막상 들어가니까 또 그 검증에 대해서 까다롭게 구니까 진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또 북한이, 우리도 미국한테 같이 공조하면서, 미국과 공조하면서 북한이 신뢰를 깨뜨렸다, 또 이렇게 공 던지기를 한 거죠. 책임 전가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실제적으로 진전이 안 되고, 대화로서 이행하면서 하나씩 이행되면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대화를 하면은 그냥 대화 쇼로 끝나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북한한테 줄 건 좀 준 것 같은데 받을 거를 못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줄 거 중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식량은 정치와 무관하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 또는 뭐 남북 간의 어떤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뭐 금강산 관광을 통한 뭐 지원 이런 것들은 비정치적인 거고 그건 핵과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 문제에 있어서는 경수로 문제이고 안전보장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경수로에 대해서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차 핵위기 때 제네바 협상 때도 진전이 없었지만 네. 또 9.19를 해봐도 또 진전이 없고 네. 병수로 지어주세요 북한이 이렇게 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어주겠다고 네.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뭐냐면 누구나 경수로를 가질 수는 있죠. 네. 능력이 되면 가지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문제 아니요. 이렇게 또 공던지기를 또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9.19 이후에도 그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 버린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분도 그러던데요. 그 북한 정권이 핵을 갖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핵을 공격용으로 가지려고 하느냐, 아니면 체제 유지, 그러니까 뭐 이제 방어용이겠죠. 그런 용으로 가지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나눈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 이미 북한이 핵 능력을 과시를 한 상황에서 네. 핵이 있는 상대방을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쉽게. 네? 네. 쉽게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네. 또 그냥 간보기로 뭐 이렇게 한번 밀어보기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핵이 위험하다는 건데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하나의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 만만치 않은 상대다 하는 과시용으로 방어용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나 그것이 공격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전쟁에 돌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긴장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북한 보고 함부로 우리를 핵 공격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그러니까 어떤 국가로서의 그 전략 수립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그 양면성을 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네. 긴장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긴장 완화 쪽으로 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말 여차지 가면 그것은 공격용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공멸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더 여태까지는 토크쇼만 했다면 네. 정말 그 말이 그 진실성이 담보되게끔 이행하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핵이라는 네. 괴물을 이제는 해체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금 네. 우리 추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것도 네. 들어보면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네. 뭘 대응을 해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한반도 비핵화 네. 여기 이걸 기조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국정 연설하신 걸 봐도 핵의 비확산 네. 이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미국 인사들도 그쪽으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 기조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핵 능력을 사실상 갖고 있다는 문제하고 네. 핵을 이미 북한이 가졌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할 수 없는 말 아니냐 이렇게 네. 그 사실상 좌절한 표현하고 네. 북한이 괴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네. 말씀드린 것처럼 터지는 순간 공멸이니까 네. 어쨌든 해체해야 된다, 없애야 네. 된다라는 거는 별개 문제인 것이죠. 사실상 북한 핵 능력을 있다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바라보되 네.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우리 문제를 그렇게 인식하되 네. 장기적 전략으로 북한 핵은 반드시 해체돼야지만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담보되고 통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없애자는 비핵화 목표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네.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네. 그런 목표를 국가 과제임을 미국한테 설명하고 중국한테 설명하고 일본한테 설명하고 그런 전방위적인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비핵화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겠군요. 네. 목표는 같은데 네.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비핵화였다면 네. 지금은 그걸 없애게 하는 비핵화. 해체하게 네. 하는. 네. 네. 그런데 또 지금 여당 일각에서부터 네. 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또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핵은 이미 그 전술 핵 문제는 네. 그 군축 협상에서 네. 구소련과 네. 미국 사이에 91년도에 네. 전술 핵 배치를 각자
줄이자, 철수하자 해서 우리 한반도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 간의 그 협상 논리에서 나온 것인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 하면은 그런 그 군축 협상, 그러니까 강대국 간에 국제적으로 결정된 것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거나 또는 탈퇴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북한 핵 없애는 것이 비핵화 목표인 것인데 그거와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논리 모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핵을 못 가진다면 미군으로 하여금 전술핵을 재배치하도록 하자라는 주장이 정몽준 의원께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손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손으로 할 텐데 미국이 이해해 주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미국의 손으로 우리 땅에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91년도에 체결된 부시 전 대통령과 그 구소련 사이에 이루어진 그 국제 간의 협약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여전히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뭐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은 북한으로서는 혹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미국이 G2 시대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결을 하는 그 국면에서 여태까지 오바마 정권을 지켜봤는데 지난 4년간 실천 의지가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이게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으니까 2기 오바마 쪽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견인해내고 싶은 거죠. 흔히들 우리가 외교적으로 중국이 생명선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에 여러 가지를 공급함으로써 북한 체제 유지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 제재에 동참하면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줄을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에서 본다면 그것도 마땅치 않지 않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선을 다변화해야 되겠다는 유효한 수단이 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빨리 핵 개발을 해가지고 핵을 가진 채 중국과 미국이 G2 시대에 서로 경쟁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이걸 그냥 완충지대라고 무시하거나 방치할 게 아니고 이 위기 조성을 빨리 해서 이 핵카드로서 핵을 가진 채 미중을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념적으로 뭐 이명박 정부 주장처럼 과거 10년 민주정부 10년에 핵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김일성의 뜻인 거예요. 김일성이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출구가 없고 수세에 몰려 있는 것이고 미국하고 빨리 협상해서 세계로 나가라라는 건데 나갈 수단이 핵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전략이 그렇다 하면 중국도 당연히 북한의 핵 개발, 핵 보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좋지 않죠. 명백하겠네요. 그러면 안보리 지금 제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거기 동참할 것으로 예상할 제재는 동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출범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럴 때일수록 더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해서 풀릴 문제 같으면 강경하게 해도 되는데요. 강경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지지 세력을 향해서 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강경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으로서도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자꾸 행동을 과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 이제 애완견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덩치가 작은 애완견이 더 시끄럽게 손님이 오면 막 짖어요. 큰 개는 그냥 슬렁 다가와서 냄새 맡고 가버리는데 저기 아니다 그러면 냄새 맡고 그냥 가죠. 작은 개는 무지하게 짖어요. 자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우리는 어떤 경공업에서 중공업 또는 IT 산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을 수립했다면 북한은 아주 그 고립된 속에서 그런 막 그 소리 짓는 개처럼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자기 그 존재를 유지하려고 할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자체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대화합시다. 근데 그 대화가 공허한 대화 그런 거 아니고 체제 보장해주고 경협해주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델이 리비아에 있었어요. 근데 리비아 가만 보니까 리비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리비아가 결국은 카다피가 제거되더라. 그리고 국제사회가 경제적으로 협력을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리비아를 답습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체제 보장 또 확실한 어떤 경제 협력 카드 이런 것을 먼저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내려놓을 여지도 사실은 있는 거죠. 핵을 안고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핵을 안고 혼자만 죽지는 않잖아요. 주변국 다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일 피해가 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니까 여전히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는데 근데 그 대화의 방식이 종전의 형식적인 것으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것은 경제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도 자국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이것을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세계 안보에 북한 핵이 위협하는 것이고 그 북한이 그 핵을 가지고 시리아나 이런데 핵기술과 핵물질을 이전하지 말아라 하는 비확산만 강조하는 이유가 직접 이렇게 개입하면은 바로 그런 부담, 경제적 부담, 정치적 부담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건데 그걸 빨리 설득시켜야 된다는 거죠. 북한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짓고 있는 개와 개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우리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은 기조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또 주장도 있는데 박 당선인은 이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 의원님 보시기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전략은 좋은데요. 그거 이해를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당선자도 그러니까 북한에 지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 끌려다니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식이면은 그러니까 그 신뢰라는 건 상대방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신뢰의 성과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거를 자꾸 남 탓을 하면 내가 신뢰 못 갖는 이유가 당신이 그렇게 행동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 탓을 하면은 그것은 역신뢰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역신뢰 프로세스. 근데 지금 조짐이 좀 그런 거예요. 뭐 당장 선제 공격을 하겠다. 선제 공격이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끼 띠 뛰듯이 여기서 쏘고 저기서 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합니까? 선제 타격은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은 어떤 군사 시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스트라이크 타격을 할 수 있을 때 선제 타격이 가능한데 지금은 무지하게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동하면서 막 그 쏘는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우리 군 당국자가 선제 타격하겠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강경파한테 휩싸여가지고 이 전략을 수립한 채로 대화에 나가고 너가 먼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쌓아야지만 내 신뢰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공던지기를 하면은 말은 신뢰 프로세스인데 실제로 나타내는 결과는 역신뢰 프로세스가 돼버리죠. 그걸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외교적 지혜를 많이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북핵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한미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속에 뭐 대강 쉽게 이렇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미중의 갈등이 앞으로 계속 심화될 거예요. 네. 예, 그런 속에서 북한이 이제 그 미중 갈등이 심화되니까 어차피 북한을 심각하게 바라봐주라 라고 자꾸 시그널을 대외적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핵실험은 계속 하리라고 예측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중과 함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우리 스스로 못 푸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우리로부터는 그냥 우리는 억울하겠지만 경제 지원만 받고 네. 핵을 준 채로 큰 틀에서의 협상을 군축 협상을 미국과 하려고 할 건데 예. 미국은 자꾸 발을 빼려고 할 거죠. 왜냐하면 예. 그렇게 가면 부담을 너무 크게 지니까 자꾸 핵 물질을 제3세계 국가로 나르는 비확산만 강조하면서 핵은 전 세계 안보의 문제이고 중국의 문제이고 영국의 문제이고 유럽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러시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함께 해결합시다. 나는 직접 대화는 못하겠어요. 예.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확산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미국은 당분간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인데 예. 그렇게 가면은 지난번처럼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미중의 갈등이라는 건 미국이 오바마 정부 일기 동안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말 속에 이미 중국을 겨냥해서 군사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현존하고 있어 미국의 힘이 예. 투사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국제 정치학적 균형 속에서 북한이 지금 노리는 거거든요. 예. 북한이 여태까지 대화 안 하고 발을 뺐는데 끝까지 대화 안 하나 보자. 네. 결국 대화하고 말 거야라는 거예요. 또 네. 그 대화를 해야지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도 중국과 북한을 양쪽을 때로는 중국은 생명선을 쥐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재 수단에 동참하면 실제적으로 핵을 가진 채로는 살기가 곤란하다라는 것을 그 생명선을 밸브를 잠금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지만 북한도 또 본인이 대화하자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지만 북한 내부도 정치적인 어떤 역학 구도가 있을 거잖아요. 강원파가 네. 있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온건파가 이게 대화가 가능한 온건파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네. 서로 신뢰를 가지고 정말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들기 네. 위해서는 네. 중국도 그런 제재의 분위기상 이렇게 동참을 하면서 네. 또 미국도 사실은 국내 정치적으로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만 그것을 결단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 G2 시대에 긴장 관리를 위해서는 네. 북핵 문제를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대화파가 전면에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것이죠. 네. 정말 어려운 줄다리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추현님 말씀 중에 적극적 의미의 비핵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 북한의 핵으로부터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의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북핵 위협 속에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안보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당면한 북핵 위기를 돌파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생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